안녕하세요. 국어과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연수를 맡은 한국교원대 부설고등학교 국어교사 오형숙입니다. 저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조금 더 먼저 운영해보고 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해 고민을 조금 더 먼저 해봤고요. 이런 경험들을 선생님들께 나눠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이미 실천해오고 계셨을지도 모르는데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는 새로운 용어로 인해서 생소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수업, 평가에 최소 성취 수준이란 개념만 더해진 것인데 새로운 것이라서 많이들 낯설게 느끼시죠. 아마 제 연수를 들으시면서 이미 다 하고 있었구나, 괜히 어렵게 생각했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시작되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에 대해 알아보고 국어과에서 보장지도를 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과 지도 방안 등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시간을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국어과 최소 성취 수준 및 평가 방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실제 사례, 이런 방식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와 책임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정의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과목 이수 기준에 대해서 아셔야 하는데요. 해당 과목의 이수와 미이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 과목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 이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소 성취 수준이라는 것을 설정해 최소한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학사 운영 단계는 이렇게 7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생님들 아마 이 자료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중에서 6단계 부분을 보시면 이수와 미이수로 나누어지고 이수를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보충 지도를 해야 한다라는 6단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대비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연수도 들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로드맵에 따라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공통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 한해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해야 하고 2025학년도 입학생은 모든 과목에서 미이수제가 도입이 됩니다.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되면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40% 학업 성취율 40% 미만, 출석률 3분의 2 미만이 되면 이 아이들은 인컴플리트라고 하죠. 미이수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 고교학점제 평가제도의 변화에 이 항목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이 성취평가제가 확대 도입되고 미이수제가 도입이 되면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책임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최소 성취 수준 이수 지도, 보장 지도라고 하는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 아마 교사에게 너무나 많은 책임을 강요하지 않는가 하는 불만들을 토로하시기도 하는데요. 책임 교육이라고 했을 때 교사만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의 주체는 학생, 교과교사, 학교, 교육청, 모든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책임 교육의 주체가 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교사는 모든 학생이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해야 하고 학교와 교육청, 나아가서는 지역 또는 마을이 한 학생을 교육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책임 교육의 한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사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구성원들 모두에게 아이를 바르게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아마 너무 많이 제가 강조를 해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고교학점제에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준비 단계로 수업 및 평가 계획, 두 번째 단계는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도달 예방 지도 단계, 네 번째로는 미도달 학생 보충 지도 단계, 이렇게 4개의 단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운영 내용은 이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관련 학교의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운영 계획을 교과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내에서 수립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각 교과별로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을 진술하고 보장 지도의 내용과 과목, 대상 학생, 운영 시기, 운영 방법, 운영 내용 등을 계획서에 담아야 합니다. 미도달 학생, 예상 학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기 초에 진단평가나 담임교사와 교과교사의 추천 등을 통해서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하게 되고 수업 중, 학기 중 수업을 할 때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에 대해서 학업 상담을 하거나 미도달 예방 지도를 하는 등 학기 중에는 미도달 예방 지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기 말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 이수 기준에 못 미치는 학생들은 보충지도 대상 학생으로 확정을 해서 보충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노란 상자 안에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요. 자, 첫 번째로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거나 전년도 학업 성취도를 반영해서 선정을 하거나 학생이 자원을 해도 됩니다. 또 교과 지도교사와 담임교사의 추천을 통해 미도달 예상 학생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네모 상자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시면 평가 도구를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예시를 넣어둔 것인데요. 교과교사가 개별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개발 보급한 평가 도구를 활용하셔도 좋고 학기 초에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평가의 도구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 차원에서 선생님들끼리 전학공을 통해서 개발한 평가 도구들을 만드셔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미 많은 교육청에서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방지도 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교과 수업 시간에 별도로 지도를 하거나 또 보충 과제를 부여해서 성취 수준에 도달하게 하거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학습 멘토링, 상담, 컨설팅을 통해서 학습 부진의 원인들을 해소해 주기도 합니다. 또는 요즘에 학습 코칭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학습의 흥미와 동기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원래부터 기초학력이 부족하지 않은데 학습 동기가 부족해서 미도달이 되는 학생들은 이런 방법을 응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도달 학생 보충 지도 방법 또한 미도달 예방 지도와 마찬가지로 보충 과제를 부여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 멘토링을 통해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공동교육과정의 형태나 원격 수업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취평가제와 국어과 평가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성취 평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통 과목 국어 과목은 과목의 그 등급이 산출되어서 상대 평가의 측면이 존재하지만 교과목별로 성취 기준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A에서 E로 성취 수준을 동시에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성취 평가 제도가 아예 시행이 되지 않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흔히 하는 교수 평기 일체화를 통한 수업 설계에서도 그러니까 성취 수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수업 설계를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성취 평가를 아예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2025학년도 학생들은 전과목 성취평가제가 실시되고 누가 더 잘했는지보다 얼마나 성취하고 있고 성장했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예정입니다. 성취평가제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근거에 개발된 교과목별 성취 기준에 대한 학생의 도달 정도에 비추어 학생의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국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가 비록 상대평가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성취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취평가제에서 완전히 멀어져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학생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 향상과 성장을 목표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주시고 계시다면 이미 저희는 성취평가제를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취평가제는 어떤 것일까 계속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 성취평가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업 설계를 할 때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성취 기준에 따라서 내용을 선정하고 또 학생을 평가할 때 얼마나 잘 성취하고 있는지 학습의 과정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면 이미 저희는 성취평가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교육과정 분석과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설정, 디자인, 그리고 평가, 피드백 이런 부분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미 선생님들께서는 잘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취평가를 하기 위해서 다시 그래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간다면 1단계에서는 성취 기준을 분석하고 2단계에서는 각 성취 수준별로 특성을 진술해보고 그리고 그 진술 결과를 토대로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그 과정 중심 평가 결과에 나타난 학생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또 비계를 제공하고 계시다면 이미 성취평가제를 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와 함께 또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습 설계를 해야 하고 또 평가 문항도 개발을 해야 하고 교수 학습 자료도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좀 퍼져 있는 다양한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실습을 해보시게 된다면 이런 내용을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서 저는 이 핵심 용어 정리를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일단 성취 수준, 평가 기준, 성취 기준 다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저희 국어과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는데요. 일단 성취 기준이란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특성을 진술한 것으로 성취 기준 진술문이라고도 합니다. 교육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취 수준 진술문. 학생들이 과목별로 성취 기준에 도달한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성취 수준은 A, B, C, D, E 그리고 앞으로 최소 성취 수준은 I로 성취 수준이 표기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성취 수준 진술문을 보시면 이 아이가 한 학기 동안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그 성취 기준에 대한 이행과 그 다음에 수행 과정이 매우 우수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런 문장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이라는 것을 작성할 때에도 I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어떤 성취 수준을 보이는지 나중에 진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성취 수준 진술문에 쓰여 있는 설명 방식들을 선생님께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기준이란 학생들이 성취한 정도를 3개의 수준 상중하로 나누어 각 수준에 기대되는 성취 정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인데요. 저희가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을 작성할 때 이 평가 기준의 하 수준, 아까 평가 성취 수준의 이 수준의 진술문들을 좀 조합하고 다시 변형을 해서 최소 성취 수준 그 진술문을 작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그동안 좀 잘 안 보시고 만약에 평가 문항을 출제하고 그러셨다면 이제는 좀 더 꼼꼼하게 이 아이들의 특성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자, 이 부분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저희가 개발하고 또 재진술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적용해야 할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별표를 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 과목의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약간 정량적으로 여기는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수업을 하고 평가 계획을 짤 때에는 정성적으로 진술문을 작성해서 평가하고 아이들에게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최소 성취 수준 설정 방향은 이렇게 그 안내문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교과 이수 기준 요소와 인정 범위는 국가 수준에서 결정을 해서 과목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가지고 이수 기준과 인정 범위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과 이수 기준 설정의 대원칙은 국가 수준에서 안내하고 있는데요. 성취평가제에 기반한다, 교사별 평가를 전제한다, 대입평가와 연계한다 라고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최소 성취 수준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사들의 그 설정 방향에 대해서 제가 네모 안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최소 학업 성취 수준 판단, 근거, 설정 방향으로는 각 과목별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근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과목에서 기대하는 최소한의 능력 정도를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 성취평가제 2 수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은 질문을 주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기초학력 보장지도가 있는데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는 왜 또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이런 연수를 가서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질문을 해주고 계세요. 기초학력 보장지도와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의 차이점은 지도 목표의 차이에 있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는 해당 과목의 최소 성취 수준 도달을 목표로 하지만 기초학력 보장지도는 교과나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학력 신장이 목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수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위해서는 과목별로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을 도달할 수 있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진술문을 작성하고 그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기초학력 보장 지도에서 국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부분의 책임 지도에서는 사실 그런 명시적으로 그런 수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학생들이 국어 영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학력, 즉 문해력이나 아니면 수학에서 필요한 수해력, 수리 능력, 그리고 영어에서 필요한 독해 능력 이 정도를 신장시키는 것 정도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부분은 사실 고등학교에서 각 과목별로 실시하기는 어렵고 국어, 영어, 수학 분야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누적된 학습 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지도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소학업 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 학생과 기초학력 보장지도 대상 학생이 겹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학생들을 어느 부분이 부족한 학생인지를 판별을 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기초학력 보장지도를, 또 그 수준은 넘어서지만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이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운영 방향과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어떻게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운영을 해야 하는지 잠깐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단계별로. 일단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운영 방향에서 가장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한 명이 그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맡아서 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학교 공동체적 차원에서 협력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하고요. 그리고 미도달 학생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보충 지도를 하기보다는 미도달 예상 학생들을 파악해서 예방 지도를 하시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생들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시지 마시고 우리가 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 교과를 아이들이 선택을 했고 꼭 알아야 하는 교과니까 이 과목만은 내가 책임지고 가르쳐야겠구나. 그리고 이 과목에서 최소한으로 알아야 할 부분들을 알고 넘어가야 이 아이가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겠구나. 이런 좀 아이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이게 꼭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무감이나 무게감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운영 단계를 이제 국어과에서는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 제가 몇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드리고 이 1차 시를 마쳐볼까 하는데요. 일단 준비 단계에서는 수업 및 평가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수업과 평가 계획을 할 때는 교과협의회를 거치시죠. 물론 단독으로 혼자 한 교사가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지만 교과협의회에서 보장지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판단 근거를 작성하고 검토하고 또 예상 학생을 파악하고 어떻게 지도할지를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 보충지도 운영 예시가 이 운영 매뉴얼 국어에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제시되어 있는 보충지도 운영 예시 이런 부분들 또 보충지도 이수 인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학교별 상황에 따라 운영 시간과 방법 등을 결정하시고 수업과 평가 계획을 준비 단계에서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진도표라든지 또 평가 기준안을 제출을 하실 때 그 안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교과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미도달 예상 학생 파악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아까 앞에서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어과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어과에서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1학기 고사, 그러니까 1학기에 학기별로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는데 중간고사 성적 또는 수행평가 점수 등을 고려해서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그 예상 학생을 미리 예방하는 지도를 하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그 시간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학기 초에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평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평가 도구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평가 도구를 활용하시면 좋고 교과교사가 교과협의회나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개발한 평가 도구를 미리 학기 초에 진단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운영하시고 미도달 예상 학생들을 파악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도달 예방지도 부분인데요. 미도달 예방지도는 수업 중에, 학기 중에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교과 수업 시간에 별도 지도, 방과 후 지도, 보충과제 부여, 학습 멘토링 이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수업 시간에 예전처럼 상중하 학생들을 나눠서 수준별로 지도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할 것만 같은 그런 예상 학생들은 따로 모아서 보충과제를 주시거나 아니면 별도로 좀 아이에게 다가가서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거나 멘토링을 활용을 해서 또래 멘토링이나 아니면 교사가 또 멘토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따로 조금씩 지도를 해주시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 컨설팅, 학습 코칭 이런 프로그램도 제공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함께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도달 예방지도 시에는 다음을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좀 정성적인 평가를 하기보다는 정량적으로 몇 점 이하인 학생이라는 생각만 많이 하시는데 국어과는 사실 영역별로 아이들이 잘하는 영역과 잘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수업 시간에 살펴보시면서 개별 성취 기준에 도달하고 있는지 도달하지 못하는지 살펴보시고 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행평가가 참여를 하지 않아서 40% 미만에 도달하는 그런 학생들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참여를 하기만 해도 40% 이상 맞을 수 있어. 그리고 국어과에서 영역별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대부분 너희가 지식적으로 암기하고 아느냐가 아니라 수행할 수 있는가 정도도 성취 수준에 도달하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이 수행평가에 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너희가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이 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독려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미와 동기 유발을 해줄 수 있도록 주입식 교육이나 천편일률적인 교육 방식보다는 다양한 교육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지도 방안입니다. 학기 말에 과목별로 또 국어과에서도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최소 성취 수준 도달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데요. 학업 성취율 40% 미만, 또 해당 출석률 3분의 2 이하인 학생들을 미도달로 판정을 하게 되고 이 학생들은 2025학년도부터는 반드시 보충지도를 이수를 해야 하고 2023학년도, 2024학년도 학생들은 보충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지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아이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을 고려해서 해당 교과나 또 과목의 이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보충지도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을 하셔서 이 아이들을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국어과에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지금까지 하시고 계셨던 그 부분들을 조금만 다듬어서 이런 단계별로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좀 감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국어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 자료를 어떻게 개발했고 평가 문항은 어떻게 개발을 했으며 어떤 자료들을 참고했었는지 그 실제 사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